하느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특별한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고품격 예술 코너 가톨릭 문화살롱.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냐시오 교수님과 건축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냐시오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입추라고 하던데 뭐 네. 어제랑 좀 다르게 좀 선선하던가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약간 시원한 것 같은데. 느껴지셨어요? 약간. 약간. 네. 맞아요. 아주 약간. 네,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너무 더운데. 바깥 활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대한 자제한다. 일도 좀 쉬엄쉬엄 하려고 그러고요. 아, 좋습니다. 또 이제 입추면 선선해질 테니까요. 그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성당 이야기 해주시나요? 예, 오늘은 프랑스에 있는 작지만 아주 유명한 성당 롱샹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작지만 유명하다. 예. 네.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뉴질랜드의 크리스천 처치 성당, 그리고 미국 시애틀 성 이냐시오 성당 등은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노틀담 성당이라든지 쾰런 성당 이런 성당과 비교해가지고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그죠? 예. 그런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성당이 바로 이 롱샹 성당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예. 유선형으로 다소 특이하게 생긴 롱샹 성당은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또 유명하고 특이한 또 작은 성당 한번 만나볼 텐데요. 롱샹 성당 예. 이름이 별로 익숙하진 않아요. 예. 롱샹 성당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건축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예. 그 롱샹 성당은 불어로 샤펠 노트르담 디 오드 롱샹이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번역한다면 롱샹 성당 위의 성모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줄여서 보통 롱샹 성당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그 롱샹 성당은 가로가 25m, 그다음에 세로가 13m, 200명 정도 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당입니다. 네. 하지만 그 성당 크기와 관계없이 건축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나입니다. 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는요. 작은 성당이 더 궁금해요라고 하시면서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나가고 있는 사진 보시면서 버섯 같다고 예, 맞습니다. 예. 네, 해주셨습니다. 또 김지혜님께서도 작지만 유명하다니 궁금해지네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먼저 성당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보는 건축가의 비하인드 스토리 참 재밌거든요. 예. 우선 이 롱샹 성당의 건축가 앞서 이름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예. 누구신가요?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입니다. 르꼬르비제. 예. 네. 그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건축가입니다. 오. 예. 뭐 과학계로 치면 아인슈타인, 건축계에는 르꼬르비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양 건축을 보면 과거의 건축과 현대의 건축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 우리가 잘 아는 성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뭐 노틀담 성당, 베르사유 궁전 등 과거의 건축물과 현대의 건축물이 많이 다르죠. 네. 예, 그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축가가 바로 르꼬르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으신 거네요. 예. 그럼 그 성당들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그 우리가 아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네. 성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베르사유 궁전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그 1800년대 이전에 보통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네. 그 1800년대 들어서면서 서양 건축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싶었는데 한계에 도달한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건축 방향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과거 그리스 로마 건축물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그 외국의 건축물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건축 형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간이 100년 이상 계속됐죠. 오. 예. 그리고 그 시간 끝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건축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우리가 현재 많이 보는 그런 현대 건축물들이죠. 그 장식이 없고 박스의 형태의
그 단순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네, 예. 엄청 단순하게 바뀌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새로운 건축 형식의 시작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롱샹 성당의 건축가 르꼬르비제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 물론 혼자서 이걸 다 만들지는 않았지만 네. 그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르꼬르비제는 건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네. 그 르꼬르비제가 1965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지금 러시아인데 당시에 소련, 네. 그리고 뭐 일본 등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이 조문을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많이 인정을 받았군요. 예, 예. 네. 그 르꼬르비제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롱샹이죠. 네. 앞서 가장 뭐 아주 작은 성당이다라고 예. 하셨는데 일단 위치도 궁금하거든요. 예, 어디에 예. 있어요? 그 프랑스 동부 쪽에 있고요. 그 롱샹 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네.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기 그,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간 사진에서 상단 쪽에 지금 하얀색 예, 점처럼 맞습니다. 생긴 예. 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기 언덕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마을을 네. 굽어보는 자리죠. 네. 예. 그 별로 높지는 않지만은 주변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군사 요충지 중에 중요한 하나였습니다. 곳이었네요. 예, 예. 그 언덕 위에는 4세기에 이제 400년, 예, 4세기에 지어진 지금이 400년, 300년대죠. 예, 네. 순례자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워낙 오래된 교회라서 오랜 세월 동안 순례객이 많이 찾았던 교회죠. 네. 하지만 그 2차 대전 말 1944년에 폭격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순례자 교회가 파괴되고 맙니다. 예. 하지만 그 성당에 있었던 성모상만 기적적으로 남아서 네. 이 성당을 짓게 된 계기가 되었죠. 기적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성당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책임자로 당시 프랑스에서 미술과 건축에 가장 조예가 높은 분이었던, 조예가 깊었던 분이었던, 오늘 말씀 앞에서 하시던데 네. 도미니코 수도의 소속 쿠티리에 신부님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와, 오늘 마침 딱 축일이시잖아요. 도미니코 축일. 도미니코 축일이죠. 근데 이렇게 또 관련된 신부님 이야기도 듣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됐네요. 예. 신기합니다. 네. 그 신부님은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르꼬르비제를 성당 건축가로 지명하려고 했습니다. 네. 르꼬르비제는 처음에는 그 요청을 거절하죠. 왜요? 그 르꼬르비제 스스로가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쿠트리에 신부님하고 같이 한번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 좌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네. 가지 큰 게 일단 두 개가 막혔네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쿠트리에 신부님께서 계속해서 하자. 요청을 하니까 설득을 하고 요청을 네.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성당 건축을 설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성당이 들어설 롱상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아래를 그 바라보던 르꼬르비제는 그 젊은 시절에 르꼬르비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네.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예. 네. 그 아크로폴리스를 떠올리면서 롱샹 성당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로 스테판 울근님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르꼬르비제 스위스 출생이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벌써 이렇게 또 찾아보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산 언덕의 건물이 인상 깊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마치 이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지금 사진에 아마 휴대폰으로 작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화면으로 해서 좀 크게 한번 보시면 흰색 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당이구나 하시면서 굉장히 좀 작네, 확실히 작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혜니님께서도 교수님 성인하고 연결하여 선택해주신 성당이라서 더 의미를 담아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연결 일부러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우연이 된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너무 솔직하셨습니다. 실망을 시켜드렸네요. 아닙니다. 이게 또 하나의 또 잘 맞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아니라 뭐
누군가가 예, 그렇게 그렇죠. 예,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우리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프랑스 롱샹 성당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당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렇죠. 네. 롱샹 성당은 앞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큰 타원형 지붕을 가지고 있고요. 마치 버섯 머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 벽은 기울어져 있고 동서남북 사면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한눈에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버섯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를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수녀님 베일 형태를 본따서 만든 오.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 눈에는 농부의 모자로 보인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유튜브로 이은희님께서는 그러고 보니 성모님 망토 같기도 하다고. 네. 네, 아까 보자마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버섯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르꼬르비제는 그 방주라든지 베일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 어떤 것도 형태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저 그 땅에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성당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 결과 20세기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롱샹 성당이 탄생한 거죠. 네. 유튜브로 김판현님께서는 성당 건축물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스테파누금님께서 미사 드리러 등산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높게 있잖아요. 네. 군사 요충지면 가장 네. 높은 곳에 있다는 건데 성당에 가려면 진짜 등산해야겠는데요. 너무 높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 높기도 높은 데다가 일부러 길을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하게. 왜요? 예. 네. 가기 그게 힘들게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쉽게 올라가기보다는 묵상을 예,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곡선으로 된 길을 따라서 롱샹 언덕을 오르다 보면 롱샹 성당의 남쪽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 언덕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남쪽 벽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지붕이 앞으로 큰 지붕이 앞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거대한 타원형의 지붕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예. 게다가 벽체는 하얀색이고 네. 지붕은 짙은 회색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더 강조되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예. 그 희한하게도 그 유선형의 거대한 지붕은 그 무너져 내릴 것 같지가 않고요. 네. 하늘에 떠 있는 듯이 그렇게 맞아요. 보이죠. 예. 뭔가 좀 얹어진 느낌. 예, 네. 예, 신기하죠. 예. 네. 거대한 지붕을 공중 부양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천재 건축가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상상하지 않고 그냥 느낌에서 만들어낸 네.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게 정말 진짜 멋진 능력, 진짜 천재의 능력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성당의 전체적인 형태는 단순합니다. 그 사면으로 그 흰색의 경사진 벽이 서 있고요. 그 위에 유선형 지붕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네. 그 옆에 동그란 원통형의 그 종탑 비슷하게 생긴. 예. 네, 지금 하나 사진으로 있죠. 나가고 예. 있는 것 중에 왼쪽 부분 예. 긴 통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네. 예. 그 원통처럼 생겼는데 대부분 저게 종탑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종탑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 종탑을 안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르꼬르비제는 현대 그 성당에는 종소리가 어울리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성당 동측에는 지붕 아래 옥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야외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동편에 있는 넓은 잔디 광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야외 미사를 드릴 수가 있답니다. 야외 미사요? 예, 예. 와, 멋질 것 같아요. 네. 예.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야외 미사를 보는 아주 네. 좋은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잔디밭 옆에 돌을 쌓아 올린 피라미드 모양의 탑이 있는데 네. 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이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기념비라고 합니다. 오. 그 평화의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냥 뭐 성당이라는 것 외에도 이렇게 2차 대전 때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는 비석도 있고 네. 다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 성당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약간 보이긴 한데요. 그 성당의 주출구는 남쪽에 그 원통형 기둥과 그
버섯 모양 지붕 그 사이 공간에 있습니다. 네. 그 주출입구는 가로 세로 각 3m의 큰 철제문입니다. 그리고 네. 두께가 30cm가 넘습니다. 그 일반적인 문이 크기가 보통 1m가 조금 안 되고요. 네. 그다음 높이도 2.5m 정도 되고, 그다음 두께는 10cm 정도 되죠. 근데 그것보다 크기는 한 4배, 네. 두께는 3배. 얼마나 큰 문인지 알 수 있죠. 예, 이게 지금 문이 열려요? 자세히. 예. 네. 하지만 이 거대하고 무거운 철제문은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오. 네. 예. 지금 사진 함께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문이라는 거죠? 예, 예. 그 네. 벽화 보이죠? 네. 예, 벽화도 르꼬르비제가 디자인한. 이거마저도요. 오. 예, 르꼬르비제는 그 뛰어난 건축가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훌륭한 건축물을 남겼고, 그리고 그와 버금가는 멋진 그림들도 남겼습니다. 네. 다재다능한 분이죠. 그러네요.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도 예뻐라, 색상이 너무 예뻐요라고 네. 해주셨고요. 스테파노 일꿈님, 창문이 좀 특이하네요. 성당 안에서는 작은 창문들이 곳곳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김지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손 모양이네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뭔가 손이 두 개가 보이면서 예, 그런 것들. 네, 당장이라도 많이 보이죠. 뭔가 맞잡을 것처럼 예. 생겼습니다. 네, 사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들으시면 참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하시오 교수님과 프랑스의 롱샹 성당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당 참 많이 좋아해주고 또 기대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바로 그냥 성당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교수님? 예, 그러시죠. 네. 예. 이 문을 그래서 열고 쉽게 들어갔어요. 예. 그럼 이제 뭐가 보일까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대부분 놀라게 됩니다.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아주 밝은 성당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아주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예. 네. 지금 이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어둡습니다. 예.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어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르꼬르비제는 일부러 내부를 어둡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네. 그 르꼬르비제가 성당을 설계하면서 고려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침묵과 기도였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예. 밝은 외부 공간과 정반대의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침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빛을 아주 제한적으로 실내로 들여옴으로써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성전에는 신자석에 앉아서 깊은 묵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기도를 올리는 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성당까지 올라가는데도 꾸불꾸불한 길로 해서 묵상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도왔고, 그리고 성당 내부도 어둡게 해서 침묵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니까 네. 저절로 그냥 성당 가는 길, 그리고 성당에서 있는 그 시간이 침묵과 묵상이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성당 내부 천정은 가운데 부분이 낮고 그 벽 부분이 조금 더 높게 돼 있는 그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 마치 배의 바닥처럼 생겼죠. 네. 예. 그리고 그 사이로 강한 그 지붕과 벽 사이로 보면 그 가는 홈이 있어서 그쪽으로 빛이 들어오죠. 네. 예. 그 빛으로 인해서 거대한 천정이 공중에서 떠 있는 듯이 그렇게 그러네요. 그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보입니다. 아니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이 성당이 노아의 방주를 닮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보인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죠. 예. 네. 그 주 출입구가 있는 남쪽 내부 벽체도 특별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벽체는 일반적인 벽체처럼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두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예, 예. 네. 밑에 부분은 4m가 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은 갈수록 이제 얇아지는데 윗부분은 1.4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약간 좀 삼각형 느낌. 모양이죠. 네. 예. 그 일반적인 벽 두께가 두꺼워도 30cm니까 네. 얼마나 두꺼운 벽인지 알 수가 있죠. 예. 네. 뭐 지금 계속해서 특별한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예, 계신데 또 특별한 게 있다고요? 예. 이 성당의 특별함은 그 빛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입니다. 이 네. 벽체를 이용해 가지고 성당 내부의 빛을 아주 특이하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신비롭게 보이죠.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빛이 성당 내부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신비롭게 네. 보이겠죠. 예. 그 성당에는 꽤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는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네,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 작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성당 내부에서는 그 정폭이 되어 가지고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빛의 색채도 흰색,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연두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썼죠. 그 색들이 성당 내부에서 통합되어 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네. 정말 바깥에서 외경 사진을 봤을 때는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도 하나 없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전혀 티가 나지 않았는데 바깥에서 보는 창보다 성당 안에서는 훨씬 더 크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외부에서 보면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은 네. 내부에서 보면 이 창틀 역할을 하는 그 사각형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끝이 점점 작아지면서 끝 부분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나게 되죠. 예. 네.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이 피라미드 모양의 공간을 만나서 이 성당 내부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 모양 공간을 통해서 빛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실내로 유입되면서 그 신비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네. 그 르꼬르비제는 이런 빛의 연출을 위해서 벽체를 아주 두껍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벽 두께를 아래 위를 다르게 했죠. 네. 벽 두께도 이런 것 때문에 다 생각해서 만든 거네요. 네.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성당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이 십자가일 텐데 예, 예. 십자가가 아주 간단하다고요. 예, 십자가는 아주 소박합니다. 예. 그 제대와 십자가는 동쪽에 있는데요. 저 앞쪽에 보이는 모습이 오. 그 제대와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는 그 화려한 실내 빛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소박하게 만들었죠. 그 흔히 보는 나무가지 2개 정도를 엮어가지고 만든 것처럼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대가 보이는데 그 돌로 만들었는데 제대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깎아서 네. 너무 만들었습니다. 소박한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신자석과 그 다른 가구들 대부분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나무 등 아주 단순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또 꼭 들어오셔서 사진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나름 꽤 많은 성당들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봤지만 이렇게 또 십자가가 간단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단순한 기본 재료들이 성당을 좀 더 신비롭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료가 튀지 않으니까 성당 내부가 좀 더 차분하고 고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빛을 통해서 그 기도를 유도하는 게 아마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그 뭐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장식물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죄송합니다. 네. 십자가조차도 아주 소박하게 만들어서 온전히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스스로에게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네.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롱샹 성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오, 비판을 받아요? 네. 네. 그 신기하죠. 네. 그 왜 이런 그러면 건축물이 비판을 받는가 하면 그 르꼬르비제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네. 그 현대 건축의 특징은 장식이 없고 그 단순한 박스 형태의 건물이죠. 네. 예, 그리고 르꼬르비제는 과거의 어떤 화려한 장식 건축물들을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현대 건축을 주도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스스로도 그 박스 형태의 건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네. 모시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당시 건축계는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죠. 예.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롱샹 성당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래서 또 비판을 예,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 아. 그 세계적인 명성을 당시에는 이미 얻고 있었던 르꼬르비제가 60대에 자기가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거는 전혀 다른 형태의 유선형의 롱샹 성당을 만들었죠. 네. 그러자 이제 세계 건축계가 충격에 빠지게 그렇죠. 됐죠. 예. 신으로 모셨는데. 예. 네. 그 건축계 온갖 비난에도 르꼬르비제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선형의 롱샹 성당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도 꽤 만족했다고 합니다. 예. 네. 예. 그 뭐 유선형으로 디자인한 이유들에 대해서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건축계 유명인사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보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르꼬르비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롱샹 성당이 르꼬르비제의 건축물 중에 가장 인기가 높다고요. 예, 예, 일반인들한테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예쁘기도 해요. 예, 예. 네, 뭐 무신론자라고는 하지만 우리 진짜 천주교 신자로서 예. 이 성당에 가면 정말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왠지 네. 그런 느낌 딱 오잖아요. 뭔가 잘 알고 만들었네 싶은데 네. 모르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어가 침묵과 기도인데 네. 그것을 가장 객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 천주교 교리라든지 아니면 성당의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런 어떤 성물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그 또 규칙을 의미도 많이. 의미도 많이 부여하고 규칙을 살짝 그 어기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규칙에서 약간 이탈하기가 네. 쉽지가 않은데 르꼬르비제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단순하게.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작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마도 그 객관적인 시각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은희님께서도 무신론자가 저런 성당을 신자들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짓다니요 대단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스스로 꽤 만족했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또 끝까지 이렇게 딱 밀어붙인 게 참 멋있네요. 멋있죠. 네. 그게 작가 정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흔들리면 작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도 잘 안 흔들리세요? 안 흔들리라고 노력은 하는데 네.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예. 네. 이렇게 롱샹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1시간 좀 잘 꾸려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교수님. 재밌었습니까? 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동적인 성당이다.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라고 해주시면서 너무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프랑스에 좋은 성당과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네. 르꼬르비제가 설계한 수도원도 아주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잘 기록해 두시고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프랑스에 갔다 왔고 다음에는 어디로 저희 한번 가볼까요? 자, 9월에는 뭐 추석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성당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좋습니다. 합니다. 또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더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 사랑이 있는 세상 가족분들도 한국에 있는 성당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또 마음 한 번은 갈 수 있잖아요. 네, 한번 갈 수 있을 그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